추석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들이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제 처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저의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김길순 씨는 68세의 할머니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셨죠. 큰아들 민수는 37세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 민호는 35세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순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40평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이 아파트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힘들게 마련한 집으로 현재 시세로는 20억 원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었죠. 추석이 다가오면서 길순 씨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와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뻤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길순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들을 위한 나물 반찬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전류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오전 10시쯤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 영희, 그리고 중학생인 큰손자 준호가 먼저 왔어요. 이어서 작은아들 민호와 작은며느리 수진, 그리고 초등학생인 작은손녀 예린이도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고 길순 씨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며 기뻐했습니다. 차례상도 정성스럽게 차려서 조상에게 예를 올렸죠. 하지만 식사를 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고 며느리들은 계속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들들도 어머니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순 씨는 처음에는 그저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계획된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큰며느리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길순 씨에게 집중되었어요. 무슨 말인데? 길순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도 많이 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가족들. 영희의 말에 작은 며느리 수진도 거들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큰 집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좀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길순 씨는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인데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실버타운인데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로우시지 않을 거예요. 큰아들 민수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부동산 관리도 어려우실 테고. 길순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좀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실버타운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 집을 팔면 실버타운 입주비도 충분히 나오고 생활비도 넉넉할 거예요. 작은아들 민호도 형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정말 힘들어요. 이 집이 있으면 저희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고. 길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니?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쫓아내자고 작당질을 했다는 거야? 어머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길순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큰아들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힘들다고요. 힘들면 너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왜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 충격적인 폭력. 그때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데도. 무슨 정중하게? 너희들이 지금 어머니한테 집 내놓고 나가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도 살아야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어머니의 뺨을 힘차게 내리친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찰싹. 68세의 노모를 향한 아들의 손바닥이 떨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길순 씨는 뺨이 얼얼해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형을 말리기는커녕 형님 말이 맞아요라고 거들었어요. 며느리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손자 손녀들마저 할머니를 동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러려고 왔구나. 길순 씨는 뺨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큰며느리 영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위해서라고. 방금 너희 남편이 나를 때렸는데? 그건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피우셔서. 길순 씨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요. 쫓겨나는 가족들. 길순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걸 알겠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뭐가요? 이 집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은 내 집이라고. 길순 씨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장 다 나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이야기를 더. 나가라고. 당장. 길순 씨의 목소리는 온 아파트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큰아들 민수가 항변했지만 길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심해?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한 놈이 무슨 소리야? 결국 가족들은 하나둘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라고 중얼거렸지만 길순 씨는 단호했어요. 앞으로 내 집 문턱도 밟지 마. 너희들 같은 자식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길순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길순 씨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법무법인의 베테랑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재산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길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신탁을 설정하시거나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길순 씨는 모든 조언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두 번째, 복수 마이너스 경제적 독립 선언. 며칠 후 길순 씨는 두 아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사과는 됐고 들어봐. 앞으로 나는 너희들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명절이든 생일이든 용돈 기대하지 마.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너희들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로 그러시는 거면. 그날 일? 그날 일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길순 씨는 작은 아들 민호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 길순 씨는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경매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15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남은 5억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었어요. 이자만으로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죠. 그리고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요리교실도 다니고 등산 동호회도 가입했어요. 해외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죠. 아들들의 반응. 한 달 정도 지나자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강남 집을 팔으셨다면서요? 응, 팔았어. 그럼 그 돈은? 그 돈이 왜? 어머니 혼자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길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어머니가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어. 그래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도움은 필요 없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마. 어머니는 바빠. 실제로 길순 씨는 정말 바빴어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느라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거든요. 큰며느리 영희가 길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말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안부는 어떠셨어요? 잘 지냈어. 너희들 없어도 말이야. 어머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본성이 나온 거지. 영희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준호가 보고 싶다고. 그때 할머니가 맞는 거 보고도 아무 말 안 하던 아이가. 영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지 마. 나는 너희들 가족이 아니야. 몇 달 후 길순 씨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호의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 사업이 망해서 빚이 좀 생겼어요. 2억 정도. 길순 씨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안 돼. 어머니, 제발요. 정말 급해요. 이러다가 집까지 날릴 것 같아요. 그럼 날리든지. 어머니는 상관없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때려. 추석에 온 가족 앞에서.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의 회사 문제. 큰아들 민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에 걸려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것이에요.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 그래서 당분간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준호 학원비도 내야 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했어?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바뀔 것 같아? 일어서. 보기 싫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 길순 씨의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순 씨,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어머니를 때려도 자식인가요? 그렇긴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돈주머니 정도로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길순 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어느 날 큰손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길순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도 어머니가 할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어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도 보고 싶지만 너희 아빠가 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할머니를 이해해줘. 준호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그때 할머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길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순 씨는 혼자서 조용히 차례를 지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반면 두 아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민호는 결국 집을 잃고 전세로 이사를 가야 했고,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계속해서 길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길순 씨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길순 씨는 새로운 동네에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영자 씨와는 매일 산책을 다니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길순 씨, 후회되지 않으세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자식들이랑 인연을 끊은 것 말이에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길순 씨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2년이 지나도 아들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호는 빚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2년 전에 끝났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그 손을 매일 보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길순 씨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너희들이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왜 7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니? 왜 맨날 돈 달라는 전화만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거 보면 진짜 뉘우치는 게 맞니? 두 아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길순 씨는 일어서서 두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만약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준다면 너희들은 정말로 변할 거니? 네, 어머니. 정말로 변할게요. 그럼 내 재산에 대한 욕심도 없니? 두 아들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을 길순 씨는 놓치지 않았어요. 역시 그렇구나. 너희들은 변하지 않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너희들은 끝까지 내 재산만 생각하고 있어. 길순 씨는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두 아들이 나간 후 길순 씨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유로웠어요. 그날 밤 길순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와서 사과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 새로운 소식. 1년 후 길순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 영희가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 수진도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인과응보구나. 길순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자 손녀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 손자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손녀 예린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돈을 벌어요. 아빠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 잘 됐다. 할머니, 이제 저희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길순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할머니를 생각한다면 아빠를 설득해봐. 진짜 뉘우치게 말이야. 네, 할머니. 해볼게요. 80세가 된 길순 씨에게 큰아들 민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어머니께 매를 든 이 손으로 살면서 행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길순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의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제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는지 인정하고 싶어요. 길순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길순 씨는 남은 인생을 정말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했어요. 85세가 되어서는 자서전도 썼습니다. 자서전의 제목은 68세에 시작한 나의 인생이었어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길순 씨가 87세가 되던 해 큰손자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결혼식에 와주세요. 길순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식장에서 길순 씨는 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는 많이 늙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두 아들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길순 씨는 담담했어요. 준호 결혼식이니까 온 거야. 다른 기대는 하지 마. 그래도 그날 하루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할머니,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마치 20년 전 그 추석처럼요. 길순 씨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길순 씨가 도운 불우한 사람들,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요. 두 아들은 관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길순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늦어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어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길순 씨가 남긴 자서전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68세에 맞은 그 뺨이 나에게는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진짜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존중받을 권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길순 씨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90세까지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길순 씨의 용기를 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